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닷새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깡패에 비유했습니다.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냐며 본인 수사와 관련해 원색적인 비난을 했는데요. 압도적 부결을 이뤄낼 수 있다. 내부 단일 대우를 이뤘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강경 발언이라는 분석입니다. 관망하던 비명계가 부결로 똘똘 뭉치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김유빈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습니까? 폭력배가 폭행을 저지르면서 왜 방어를 하느냐, 가만히 맞아라 라고 하는 것, 이게 깡패의 인식이라고 생각됩니다. 검찰의 폭력배에 대통령을 깡패에 비유한 겁니다. 취재진 질문에도 이례적으로 길게 답하며 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남욱이 법정에서 증언한 것처럼 유동규에게 수억 원의 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 로비를 했는데, 청탁을 했는데 하나도 들어준 게 없다. 그것만 봐도 이 공소장이 얼마나 참 구속영장의 엉터리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대표는 내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열 예정입니다. 그동안 관망하던 비명계가 부결 쪽으로 기울며 당 지도부는 압도적 부결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노웅래 의원 표결 당시였던 반대 161표를 넘는 부결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조급해지는 마음은 알겠지만 대통령을 향한 공격적인 수식어와 거친 막말이 난무할수록 의심만 더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왜 비명계가 이재명 대표 엄호에 동참하는지는 잠시 후 아는 기자에서 알아보고요.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후반부로 향하면서 여론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지지율 2위 안철수 후보가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떨어지면서 천하람 당협위원장에 따라잡혔다는 조사도 나왔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과반을 넘을 거냐, 넘지 못할 경우 결선 투표는 누가 올라갈 거냐 더 치열해졌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2주 앞두고 안철수 의원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에서 안 의원은 3주 연속 하락해 1위 김기현 의원과의 격차는 19.7%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지난주 겹전이었던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김 의원이 안 의원을 오차 범위 밖에서 크게 앞섰습니다. 자신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이라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업체 조사에서는 안 의원이 천하람 당협위원장에게 따라잡혔습니다. 윤심 논란 이후 친윤과 비윤 모두로부터 확실한 지지를 얻지 못한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안 의원 측은 친윤 눈치를 보는 관망세가 아직 많다며 결국은 안 의원에게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1차 투표에서 김 의원의 가반 득표를 막고 결선 투표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입니다. 총구를 천 위원장이 아닌 김 의원을 향하는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안 의원은 오늘 대선 단일화 정신까지 부정하는 치졸함을 보인다며 김 의원을 공격했고, 김 의원도 안 의원이 민주당 출신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맞섰습니다. 우리 당 전당대회를 진흙탕으로 만드는 모습, 이제는 좀 그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할 짓을 어떻게 우리 당 내부에서 그렇게 합니까? 당분간 김 의원과 안 의원의 거센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체포동의안을 처리를 앞두고 비명계가 일순간에 부결로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모양새인데요. 왜 그런 건지 정치부 김철중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비명계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네, 사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두고 주류는 아니었지만요. 비명계에서는 분명 이런 목소리들이 나왔었는데요. 이 대표를 향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거나 당대표직을 물러나라거나 하는 압박입니다. 하지만 정작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온 뒤로는 공식 발언이 싹 사라졌습니다. 아니, 오히려 비명계 서른 의원의 경우에 어제 앞장서서 의총에서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네, 어제 서른 의원은 의원총회에서요. 이번에는 똘똘 뭉쳐 부결시키자 이렇게 앞장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 의원은 어제 의원총회 직전 이 대표와 점심 식사를 함께 했다는데요.
요즘 이 대표가 비명계 의원들을 만나 1대1로 만나고 있습니다. 이 대표를 만난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대표는 인사말로 요즘도 문자 폭탄에 시달리시느냐고 먼저 물었다고 합니다. 비명계의 고충을 이해한다면서 의원들을 달래는 분위기였다고 하는데요. 체포동의안에 대한 직접적 대화는 없었지만 이 대표의 이런 노력이 비명계 입장을 바꾸는 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부결로 의견이 모아지는 게 꼭 이재명 대표만을 위한 건 아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네, 윤석열 정부 검찰이 노리고 있는 게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체일 수 있다는 위기감입니다. 이미 뇌물수수 혐의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보내졌고요. 수사를 받고 있는 임종성, 이하경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도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노웅래, 이하경 의원의 경우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구속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사건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 전 부총장의 진술에 따라 그 불똥이 누구에게 튈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 섣불리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질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런 분위기라면 다음 주 월요일 이제 표결인데 정말 169명 민주당 의원 모두가 부결을 던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일단 민주당 지도부 바람처럼 부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찬성표를 던져 지도부에 경각심을 줘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당 지도부 사이에서도 끝까지 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야, 결과적으로는 이제 비명계가 이재명 대표를 함께 지키는 모양새예요. 네. 이런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지도부와 비명계의 생각이 다른데요. 지도부는 이번 부결을 계기로 계속 단일 대우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명계는 이 대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시간을 준다는 의미로 여기고 있습니다. 검찰이 추가로 체포동의안을 보내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대장동 재판이 시작되면 대표직 사퇴 여론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당에서는 대표를 끝까지 지키고 이 대표가 스스로 결단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밝혔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좀 살펴볼게요. 자, 2위 안철수 후보가 치고 올라오지 못하고 오히려 떨어지는 분위기인데 왜 그런 겁니까? 네, 안 후보가 친윤도 반윤도 아니다 보니 지지층이 확실하지 못하면서 윤심 논란 이후 반등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를 회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뒤 김기현 후보의 지지율은 오르고 안 후보는 떨어졌는데요. 김 후보 지지율이 본인 행보보다 대통령 지지율과 연동되는 모양새죠. 안 후보가 최근 울산 KTX 역세권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김 후보를 매섭게 몰아붙이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로 분석됩니다. 자, 그래도 결선까지 가면 상황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바로 두 가지입니다. 김기현 후보가 3월 8일 1차 투표에서 50% 과반 득표를 넘겨서 끝낼 수 있을지, 만약에 과반을 넘기지 못할 경우 2위를 누가 차지할지 여부입니다. 오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 다자 대결에서 김 후보는 40%대 초반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천하람 두 후보가 치열한 2위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때 두 후보의 연대설이 나오기도 했지만 양측 모두 부인했습니다. 김기현 후보의 50% 과반 득표만 막고 2위만 차지한다면 자연스레 연대 효과를 거두면서 막판 역전을 노릴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철중 기자였습니다. 네, 중국 단둥의 밤이 북한 신의주의 화려한 야경에 묻힐 날이 머지 않았다. 4년 전 쌍방울 그룹이 북한 인사들에 발표한 대북 사업 계획서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북측 인사들 마음을 얻으려고 고심한 표현이 곳곳에서 엿보이죠. 저희 채널A가 이 계획서의 전문을 입수했습니다. 김민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쌍방울 로고가 찍힌 대북 개발 사업 계획서입니다. 2019년 1월 중국 선양에서 쌍방울 그룹이 북측 인사들 앞에서 발표한 36쪽짜리 대북 사업 제안 자료입니다. 남북 대신 북남이라고 하고 쌍방울 그룹이 자주적 주체가 되겠다는 등 북한식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제안한 대북 사업은 광물, 도시개발, 물류, 철도, 신재생에너지 등 5개 분야. 특히 북한 신의주 개발 제안 대목에는 단둥의 밤이 신의주의 화려한 야경에 묻히는 그날이 머지않았다고 적었습니다. 심각한 전력난으로 평양을 제외하곤 암흑천지인 북한. 쌍방울이 나서 캄캄한 신의주를 압록강 건너 중국 단둥보다 밝게 만들어주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5대 사업재원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20%씩 투입될 거라고도 명시했습니다. 당시 대북 사업에 관여한 쌍방울그룹 고위 관계자는 당시 방용철 부회장이 이화영 경기평화부지사 측과 논의한 뒤 자료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안다며 경기도 없이는 대북 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운 구조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지자체가 좀 새로운 이제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행위자로서 적극적 역할도 해나가고 또 이 관계자는 또 김성태 전 회장이 대북 사업을 위해 당시 매물로 나와 있던 대우건설 인수를 알아보라고 지시한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인수로는 이어지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경기도청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경기도청은 김동연 지사가 취임한 뒤에만 이 도청이 13번이나 압수수색당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김 지사의 컴퓨터 압수수색 과정에서 대치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원 경기도청 신청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쌍방울그룹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 농장 사업비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비용 명목으로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확인하려는 겁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현 경기도지사의 업무용 컴퓨터도 포함됐습니다. 2018년 시작된 경기도의 대북 사업 과정에서 서버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문서 파일 등을 확인하려는 겁니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의 PC의 하드디스크 제조 연월이 2022년 3월이라며 몇 년 전 일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는 상식 밖의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작년 7월에 취임한 김동연 지사의 PC가 20년 1월에 퇴직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이어 김동연 지사 취임 이래 모두 13번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도정이 마비될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 범위에서 적법 절차를 따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의 집행을 막던 경기도는 결국 도지사실 PC 압수수색을 허용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검찰은 구속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를 오늘 불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대질 조사를 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저희들은 쌍방울이 결국은 대북 테마로에서 전환사채를 이용해서 주가 조작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치통을 호소하며 조사가 조기 종료돼 추가 대질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신 적 없으십니까? 이상하게 선거도 아닌데 곳곳에 의원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는 것 같다고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지자체장 허가 받고 정해진 곳에만 걸 수 있었는데 이 법이 개정되면서 아무 곳이나 마음대로 걸 수 있게 됐습니다. 시민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다시 법을 고쳐달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먼저 조현진 기자입니다. 도심 곳곳에는 현수막들이 걸려 있습니다. 정당에서 내건 건데요. 하지만 이런 현수막들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위에도 인도에도 안 걸린 곳이 없습니다. 지정된 게시대에만 걸 수 있는 일반 현수막과는 대조적입니다.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정당마다 서로 경쟁하는 느낌이 들고요. 오히려 저걸 읽어보면서 도움되는 것보다는 좀 너무 시야나 그런 게 오염된다고 그렇게 오히려 느끼고 있습니다. 현수막이 가린 탓에 상점 간판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보기 좋지는 않죠. 계속 걸려있으면. 매일 달려있으면 지금 저희 홍보물이 안 보이니까 그런 부분은 불편하죠. 급기야 지난 13일엔 20대 여성이 현수막 줄에 걸려 다치는 사고도 벌어졌습니다.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5개 광고물법을 개정하면서 정당 현수막에 대해 위치나 개수 제한 등을 없앴기 때문입니다. 법이 합법화되면서 이렇게 길 관리하니까 정행정기관에서도 이걸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중요해요. 좀 치료를 해서 뛰었으면 좋겠어요. 있는 지침도 지키지 않습니다. 설치 업체와 게시 기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지만 구석에 작은 글씨로 써나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글씨가 써져 있다고 하는데 안 써져 있던데. 아니, 저기 보시면은 정당에 기간이 있어요. 기간. 작은 거 있죠.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보장한다는 현수막 게시 범위가 애매하다 보니 서울 송파구에선 구청과 정당이 현수막을 놓고 고소 고발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급기야 경남도와 인천 등 지자체들은 현수막 규격이나 위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행안부에 요청했습니다. 다시 고쳐달라는 겁니다. 단속을 할 수 있게끔. 국민의 안전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다시 이게 고쳐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정당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거리 미관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반론이 맞서면서 현수막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언제 여야가 이렇게 현수막을 마음대로 걸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나 봤더니 지난해 5월 본회의에서 법안이 130개나 통과될 때 함께 들어가 있었습니다. 국민 생활 환경이나 안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여야는 일사천리로 통과시켰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이전에만 해도 정당이 내건 현수막도 일반 상업 광고 현수막과 동일하게 지정된 장소에만 게시해야 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불법으로 판단해 지자체장이 철거했습니다. 그러자 김남국, 김민철, 서영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중심이 돼 자유롭게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는 5개 광고물법 개정안들을 잇따라 발의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도 정당이 정부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대해 현수막에 의견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동조했습니다. 여야 만장일치로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도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04인, 반대 9인, 기권 14인으로서 전문위원이 법안 검토 과정에서 정당 홍보물의 난립에 따른 생활환경 및 안전저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무소속 정치인이나 정치 신인들에게는 현수막 홍보가 제한된 것도 논란입니다. 현재 현수막에 대한 규제는 정치 신인에게는 매우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안을 냈던 김민철 민주당 의원은 최소한의 정당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시 미관이나 불법에 대해서는 지자체나 정부의 관리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현행법상 같은 현수막은 15일 동안 걸 수 있습니다. 15일 지나면 다른 현수막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의 얘기는 계속 쓰레기가 나온다는 거죠. 세금 낭비에 환경오염 문제까지 대체 누굴 위한 현수막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을 마주하고 있는 전쟁기념관 앞에는 빨간색과 파란색 글씨가 적힌 현수막이 빼곡합니다. 구로구 사거리에도 광고부터 정치구호까지 온갖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정당 현수막 무제한 조치 이후 웃는 건 현수막 제작업체입니다. 한 50% 정도 좀 늘어났죠. 합법적으로 설치를 하는 거니까 이전에는 이제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거의 안 달았죠. 현수막 한 개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은 보통 10만 원 정도. 전국 253개 지역구에 한 정당이 하나씩만 걸어도 2,5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덕지덕지 무분별한 난립에 시민들은 현수막을 볼 때마다 돈 아깝다는 생각부터 든다고 말합니다. 국가 세금이 아니겠냐고요. 그런 것조차도 국민으로 생각한다면 작은 돈이라도 그게 모여지면 큰 돈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아깝다고 생각이 들죠. 현수막은 15일이 지나면 이유 불문하고 다 떼야 하는데 이때부터가 골치입니다. 일반 현수막은 구청이 직접 떼지만 정당 현수막은 아무래도 부담되는 만큼 설치 업체에 맡기는 편입니다. 이렇게 수거한 현수막은 모래주머니나 낙엽봉투로 재활용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폐기 처분됩니다. 그런데 합성수지다 보니 태우면 발암물질이 나오고 묻으면 화학 염료 유출로 토양이 오염될 수도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나오고 그다음에 다이옥신이 나오고요. 엄청난 독성을 갖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플라스틱 자체는 몇백 년이 가도 썩지가 않아요. 디지털을 넘어 AI 메타버스 시대에 우후죽순 내걸린 오프라인 현수막들은 현재의 정치 수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감사에 대해 야권도 맞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들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 감사위원 임명에 시민단체가 관여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우현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감사원의 전방위 감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다시 견제에 나섰습니다. 감사의 대상과 시기 등을 결정하는 차관급 감사위원 임명에 시민단체 등이 개입할 수 있도록 새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 현재는 6명의 감사위원을 감사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천위원회를 신설해 추천 절차를 더 두겠다는 취지입니다. 강성 초선 모임인 철험회가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7명의 추천위원 가운데 최대 4명을 시민사회 출신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개선이 되는 모습을 안 보여주시니까 그러면 입법으로 처리하는 게 맞겠다라고.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시민 뜻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권력기관을 운용하자는 것이라며 정치적 배경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파적인 시민단체를 앞세워 권력기관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노동계뿐 아니라 공영방송 지배권과 각종 정부위원회마저 합법을 위장해 훼손하려는 시도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이 촉법 소년 연령을 만 14살에서 1살 낮추는 소년법 개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 추진 중이죠. 그런데 법원이 최근 이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손인혜 기자입니다. 속옷만 입은 또래 친구 이마에 욕설을 적어놓고 6시간 넘게 집단 폭행한 여중생들. 하지만 가해 청소년 4명 중 2명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 즉 촉법소년이었던 겁니다. 촉법소년 범죄 대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들끓자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소년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게 핵심입니다. 촉법소년의 제도를 범행에 적극적으로 악용하는 사례 등으로 인해서 연령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법무부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법원행정처는 13세 소년이 형사책임 능력을 갖췄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며 성인과 똑같이 처벌하기보다는 다양한 보호 처분을 통해 신속한 교육과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낸 겁니다. 가정환경 개선 등 사회적 지원 없는 촉법소년 연령 조정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무부는 향후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또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아니냐?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심합니다. 늪에 빠진 저출산 실태, 박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30 세대에게 결혼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전 없습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서 좀 여유가 있다면은 고물가에 부부가 일하며 육아를 도맡아야 한다는 부담감까지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집값이 많이 내린다고 했지만 예전만큼 그렇게 많이 낮은 가격도 아니고 직장을 서로 다니게 되면은 아기를 낳았을 때 이제 애를 돌봐야 되는데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지.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면은 마음 놓고 이어갈 수 있겠지만 남녀 문제 대립 그런 갈등 문제도 약간 격화되다 보니까 연간 혼인 건수가 2년째 20만 건을 밑돌면서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 합계 출산율이 처음 0.7명으로 추락했습니다. 코로나19까지 영향을 미쳐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 2천 건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습니다. 출생아 수도 전년보다 4.4% 줄어 작년 합계 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한 겁니다.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출산율이 1명대 아래로 평균의 절반도 못 미칩니다. 정부는 2025년부터는 합계 출산율이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사회적 부담의 회복이 쉽지 않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영유아 환자나
응급 환자가 생겼을 경우에 갈 수 있는 병원이 1시간 이상 가야 됩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소아과 의사가 부족해 아이들 치료받기 어렵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그건 의사 탓이 아니라 정부 정책 탓이라면서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아이들이 24시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재정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대책들을 마련했는지 조아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소아진료 인력 부족 등으로 진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메우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24시간 소아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야간과 휴일에도 소아진료가 가능한 달빛 어린이병원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또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에 소아 응급 전담 전문의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찾아 중증 소아 환자들과 보호자들을 만났습니다. 나중에 아주 큰 일 오겠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힘든 일을 잘 보고는 했으니까 아주 튼튼하게 잘 커라. 소아 의료 체계도 살펴봤습니다. 공공정책 면에서 더 보강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커 나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의료계와 이렇게 좀 힘을 합쳐서 좀 해야 되겠다. 의료진들과의 간담회에서는 낮은 의료 수가가 소아전공 인력 부족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사가 소아과를 기피하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정부 정책의 잘못이라며 건강보험이 모자라면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바꾸라고 지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에게 누가 점잖게 권유를 한다는 걸까요? 네, 전직 법무부 장관이죠. 민주당 박범계 의원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사유를 설명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렇게 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필요한 것 이상의 어떤 그런 수식이라든지 그런 분량은 의원님은 장관님 하실 때는 짧게 하셨었나요, 당시에? 그렇죠. 정부를 대표하여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이상입니다.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이상입니다. 자, 지난번 한 장관이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때 5분 30초 설명했거든요. 네. 그렇게 길게 하지 말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런 점잖은 권유도 했습니다. 어차피 정치하실 분 아니세요? 다 나중에 다 그게 업보가 되는 것이다. 검사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점잖은 권유를 드립니다. 업보가 된다. 전직 법무부 장관의 충고인데 본인 경험일까요? 의원으로 이제 돌아온 이후에도 과거 일이 업보처럼 많이 언급이 됐었잖아요.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는 외유성 출장 논란이 일었습니다. 전임 장관 저에 대한 말씀이신데요. 모든 일정을 자세히 다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 국민 세금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면서 업적집을 만들었는데요. 업적집이라는 그러한 책의 이름은 있지 않습니다. 단행처럼. 예, 박범계 의원. 검찰의 이중대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위원님 몇 년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위원님께서 적폐청산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얘기할 줄 알았어요. 모든 게 다 내 탓이죠. 아니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는데 어떻게 위원님을 내 얘기를 안 합니까? 내 책임인데 나보다는 나은 장관이 되고 문재인 정부보다는 나은 정부가 되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의도 누아르 주인공은 두 사람입니까? 요즘 정치권에서요. 누아르 영화를 방불케 하는 좀 살벌한 말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소각적이고 반헌법적인 신조어에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이거는 뭐 범폭이 아니라 윤폭이다.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습니까? 네, 건폭, 깡패, 진짜 범죄 영화에서 나올 용어들이네요. 특히 이 건폭은요, 윤 대통령이 직접 만든 신조어라고 합니다. 건설폭력 행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에서 학폭이나 조폭처럼 줄인 거죠. 생각해보면요, 취임 전에도 종종 이런 격한 표현을 썼습니다. 이 시장통 안에 법이 없고 깡패가 여기서 막 뜯어가고 이 시장이 번영하겠습니까?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왜 검사입니까? 장관들의 발언도 덩달아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조폭들이 노조라는 탈을 쓰고 설치는 이런 것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라는 각오로 국민들께서 진짜로 궁금해하시는 거는 깡패 배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김성태 회장 송환되기도 전인데 깡패라는 이 표현 써도 되는 겁니까? 저는 깡패라고 봅니다. 단호한 척결 의지를 드러내거나 강하게 비판하려는 건 알겠는데요. 조폭과 깡패가 난무하는 정치권, 좀 더 순해질 순 없을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자, 올해는 큰 선거는 없죠. 하지만 2주 후에 열리는 이 선거도 중요합니다. 전국의 농협, 수협, 산림, 조합장을 뽑는 선거인데요. 사업권이나 인사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막강하다 보니 홍어 선물, 현금이 오가는 등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다음 달 8일 전국 1347곳의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대표를 뽑는 동시조합장 선거의 후보 등록이 오늘 마감됐습니다. 조합장은 임기 4년간 억대 연봉에 막대한 업무 추진비는 물론 각종 사업과 인사권 등 지역조합 운영 전반에 대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연봉도 받고 각종 보조 사업이라든지 인사권도 조합장 권한이기 때문에 조합장이 자기 입맛대로 선택 취합이 가능하겠죠. 공식 선거운동은 내일부터입니다. 하지만 막강한 영향력 탓에 경쟁이 과열되면서 벌써부터 혼탁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에선 조합원에게 빵과 현금 50만 원을 건네려다 집에서 기르는 거위에게 쫓기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또 다른 조합 선거에 나선 후보 예정자는 마트에서 술을 마시던 조합원에게 현금 5만 원을 건네다 적발됐습니다. 전북 전주와 김제 등에선 축협 조합원들에게 냉동홍어를 선물한 사실이 드러나 선관위가 자수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지금 20명이 과태료 이분들은 대상자라서 이제 감경 또는 면제 그런 대상자라서 이제 거기 여부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해야. 선관위의 위법행위 조치 건수는 벌써 150건을 넘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후보 연설회나 정책 토론회 같은 자신을 알릴 기회가 없고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보니 현직 조합장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도 끊이질 않습니다. 현직에게는 유리하고 도전자들은 할 수 있는 것을 다 막아놔서 음성적인 방식으로 금품이라든지 일방적인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선거법 자체가 후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는 깜깜이 선거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 이제 모두 들어는 보셨을 텐데요.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지만 숙제면 숙제, 자소서면 자소서, 신세계를 경험한 것 같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교육 현장에선 그 숙제가 아이들이 쓴 건지 챗 GPT가 쓴 건지 가리기 힘들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새 학기를 앞두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합니다. 김예지 기자입니다. 챗 GPT로 만든 과제 내도 안 걸리겠죠. 영어 과제에 좋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엉성하게 고쳐야 된다. 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 답변을 그대로 베껴 학교 과제 등으로 제출했었다는 글들입니다. 챗 GPT에게 이런 과제 제출 방식이 적절한지 직접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챗 GPT 자신은 과제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제공하고 도움을 주는 것에 그친다고 답했습니다. 챗 GPT의 정보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해 과제를 수행할 책임은 학생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답변이 현실에서도 통할지 개학을 앞둔 교육 현장은 고민이 깊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이제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수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챗 GPT까지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우려가 커지면서 서울시 교육청도 새 학기를 앞두고 챗 GPT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교사뿐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인공지능 윤리교육 자료도 나옵니다. 챗 GPT를 이용한 표절 등은 저작권과 학문 윤리에 저촉될 수 있는 만큼 활용법과 주의점 등이 담겼습니다. 챗 GPT는 전체 화이트 칼라의 직무 영향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챗 GPT 악용 사례를 단속하는 소극적 대응에서 챗 GPT를 활용한 새 교육 방식 개발 등의 변화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의 4건 중 3건은 좁은 이면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와 보행로를 구별하기 힘들어서 사고가 잦지요. 이 서울시가 인도와 차도를 색깔로 구분하는 해법을 내놨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김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방을 맨 어린아이들 바로 옆으로 차량이 지나가고 달려오던 오토바이는 아슬아슬 비껴갑니다. 보행로가 따로 없는 이면도로다 보니 매일매일 걱정입니다. 예상치 못하게 차가 튀어나온다던가 갑자기 움직이다던가 이런 인도가 없는 길은 피해서 다니게 되더라고요. 애들이 학교 다니니까 이제 부모들이 계속 따라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다닐 수 편하게. 보시는 것처럼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라 사고 위험성이 큰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바뀝니다. 길 양쪽으로 차도보다 높게 보행로를 만들고 울타리도 설치합니다. 도로가 좁아 보행로를 따로 설치할 수 없는 곳은 도로의 색이나 포장 재질을 달리해 안전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횡단보도, 보행로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여러 색으로 칠합니다. 또 시속 30km인 제한 속도를 시속 20km로 낮추는 것도 경찰청과 협의 중입니다. 서울시는 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중 보행로가 없는 90곳을 올해 안에 이렇게 바꿀 예정입니다.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초등학교 6,293곳 가운데 학교 인접도로에 보도가 아예 없는 학교는 523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에 나선 하이브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인수를 끝냈습니다. 예정보다 12일이나 빠른 건데요. 인수 전에 속도는 붙었지만 오늘 시작된 법적 공방 속에 가수들도 팬들도 혼란스럽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하이브가 오늘 이수만 전 SM 총괄 PD의 14.8% 지분 인수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인수는 예정일보다 12일 앞당겨 속전속결로 처리됐습니다. 이수만 전 총괄의 남은 지분 3.65%도 연내 추가 인수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SM의 공식 최대 주주가 되면서 주식 공개 매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오늘 첫 신문이 열린 가처분 신청 결과가 변수입니다. SM 현 경영진이 카카오에 지분을 넘기려 하자 이수만 전 총괄이 이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이수만 전 총괄 측은 오늘 외부 세력과 짜고 자신을 몰아내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현 경영진 측은 SM이 경쟁력을 키우려면 카카오 같은 플랫폼 업체와 협력하는 게 시급하다고 맞받아쳤습니다. 하이브는 최근 SM 경영진이 내놓은 새 발전 방향을 적극 존중한다며 SM의 소속 연예인과 팬, 주주들의 불안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SM 측은 소속 연예인들이 불이익을 당할 거라고 반발합니다. 이미 하이브 소속 레이블 아티스트들만으로도 발매 시기가 포화되어 SM 아티스트의 앨범 발매는 후순위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소속 연예인들은 조심스럽습니다. 이수만 전 총괄과 인연이 깊은 가수 김민종이 공개 지지에 나섰지만 대다수는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수만 선생님 사랑합니다.
다만 시상식 때마다 SM 소속 가수들을 상징했던 이 수상 멘트는 최근 사라졌습니다. 팬들은 소속 연예인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네, 대통령 부부 사진에 활쏘기 퍼포먼스를 해서 논란이 됐던 단체 회원 3명이 체포됐습니다. 무허가 농성장에 천막을 반입하려다가 경찰 폭행하고 공무집행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김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짐을 가득 실은 트럭이 경찰에 에워싸여 있습니다. 트럭 아래엔 사람이 들어 누워 차를 못 움직이게 합니다. 사람 달려 있잖아 저기. 사람을 갖다가 지금 몇 명이 지금. 숭례문 인근에서 농성 중인 촛불 승리 전환 행동이 천막을 추가로 반입하려다 경찰 저지에 막힌 겁니다. 주차 금지 구역에 서 있던 트럭을 경찰이 견인하려 하자 촛불 행동이 막아섰고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데 선생님 밑에 차 밑에 들어놓는 등 공무 집행 방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물리력을 행사한 3명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어제 오후 3시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촛불 행동은 지난 18일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하며 윤석열 대통령 타도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을 붙여놓고 활을 쏘는 이벤트를 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저주와 폐륜, 폭력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지난 주말 집회 때는 샌드백을 만들어 때리거나 부적 붙인 윤 대통령 모형을 차에 싣고 다니며 퍼포먼스를 벌여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숭례문 농성장은 관할구청 허가 없이 무단으로 설치됐습니다. 관할구청은 오늘까지 자진해서 치우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년을 앞두고 신냉전 구도가 극명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7시간 차이로 연설을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독재자라며 푸틴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핵군축 조약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에서 군중 연설에 나선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여 분간의 연설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10번이나 거명하며 독재자, 비겁하다고 말했습니다. President Putin's craven lust for land and power will fail, and the Ukrainian people's love for their country will prevail.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은 굳건하고 러시아를 공격하려는 음모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the nations of Europe do not seek to control or destroy Russia. The West was not plotting to attack Russia, as Putin said today. 이보다 7시간 앞서 국정연설을 한 푸틴 대통령은 1시간 45분 동안 전쟁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 이전부터 서방과 무기 공급을 논의했다는 겁니다.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разжигание украинского конфликта, за эскалацию, за рост числа его жертв полностью лежит на западных элитах. 또 미국과 맺은 핵 군축 조약 참여 중단을 선언했고 핵실험도 할 수 있다고 거론했습니다. Первыми мы, разумеется, этого делать не будем. Но если США проведут испытания, то и мы проведем. Ни у кого не должно быть опасных иллюзий, что глобальный стратегический паритет может быть разрушен. 그러면서 4, 5월쯤 시진핑 중국 주석의 모스크바 방문을 추진하는 등 중국과 밀착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한미일 미사일 방어 훈련이 오늘 동해상에서 실시됐습니다. 북한 무력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으로 넉 달 만에 다시 모였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동해를 가로지르는 한미일 이지스 구축함. 6,900톤급의 미 해군 베리암이 앞장을 섰고 7,600톤급 우리 이지스함 세종대왕함과 7,700톤급 일본 아타고함이 좌우에서 항해합니다. 3국 함정이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훈련에 나선 건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만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5시간 동안 동해 공해상에서 가상의 북한 탄도미사일 표적 정보를 공유하고 탐지와 추적, 가상 요격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 도발에 공동 대응하는 차원입니다. 요격하기 일보 직전의 절차까지 진행된 훈련인 만큼 북한이 앞으로 미사일 발사 단추를 때 약간 주저하게 될 수 있는 압박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미일 해상지휘관들은 일본 요코스카에 있는 미 해군 기지에 모여 합동회의도 열었습니다. 우리 시각 내일부터는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과 한미 대표단의 미 해군 핵추진 잠수함 기지 방문이 예정된 가운데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혁입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찰리와 초콜릿 공장 그리고 마틸다. 모두 아동문학의 거장 이 로알드 달의 작품들이죠. 그가 쓴 여러 표현들이 느닷없이 수정돼서 논란입니다. 영국에선 시대상을 잘 반영했다. 아니다. 원작 검열이다. 의견들이 엇갈립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비밀스러운 초콜릿 공장에서 벌어지는 모험을 그린 영화 찰리와 초콜릿 공장. 영국 아동문학의 거장 로알드 달의 원작에선 등장인물 오거스터스 그루프를 뚱뚱하다는 뜻의 패스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재출간된 책에는 중립적인 느낌을 담은 단어 거대한, 이노머스로 바뀌었습니다. 아주 작은 남자라는 뜻의 타이니맨으로 표현한 소인족도 더 일반적인 표현인 스몰, 중성적인 느낌의 피플을 써서 작은 사람들로 기술했습니다. You are losers, children, and always will be. 달의 또 다른 소설 마틸다는 각색된 뮤지컬에서 악역 트런치블 선생을 여장한 남성이 연기하기도 하는데 생물학적 성별을 의미하는 피메일 대신 사회적 성별을 뜻하는 워먼이라고 썼습니다. 작가는 1990년에 숨졌고 원작 판권을 가진 출판사들이 시대상을 반영해 성차별, 인종차별 소지가 있는 표현들을 바꾼 겁니다. 신체 비하 소지가 있는 이중턱이라는 표현이나 인종차별의 우려가 있는 검은, 하얀 등의 수식어들도 사라졌습니다. 영국 언론은 수정 작업이 작가의 다채로운 표현과 현대 독자의 민감도 사이에 절충안을 찾은 결과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총리실에서 원작의 가치가 훼손됐다며 소설 작업은 보존돼야 한다는 성명서까지 발표하는 등 문학계를 넘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물의 도시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베네치아가 가뭄의 도시가 됐습니다. 운하를 오가던 곤돌라들은 영업 정지 상태인데요. 반면 브라질은 기상 관측사상 가장 많은 일일 강수량을 기록하며 물폭탄을 맞았습니다. 8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권갑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100여 개의 섬들과 400여 개의 다리로 이어진 수상도시 베네치아. 좁은 수로로 아슬아슬하게 이동하는 곤돌라가 유명합니다. E attraversando Venezia con la più bella strada del mondo che è il Canal Grande, siamo approdati qua a Rialto dove più di 1600 anni fa è nato tutto. 하지만 곤돌라가 진흙바닥 위에 정박해 있고 수로 측면에는 바닥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지난달 초부터 비가 오지 않는 겨울 가뭄과 비정상적인 썰물이 겹치면서 물이 사라진 겁니다. 베네치아 수면이 해수면 아래로 최대 66cm까지 내려갔습니다. 매년 1월에서 2월에는 건조한 날씨로 수위가 낮아지는 일이 종종 있었지만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낮아진 건 이례적입니다. 이탈리아 당국은 500mm 이상의 비가 와야 한다고 밝혔지만 오는 24일까지 비 예보가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하루 동안 600mm의 비가 쏟아진 곳이 있습니다. 브라질 남동부 지역으로 지난 19일 내린 비로 홍수와 산사태가 나면서 80여 명이 죽거나 실종됐습니다. É lamentável, gente. A gente à procura da nossa mãe debaixo da terra sem saber se está lá, se não está. 브라질 당국은 기상 관측사상 가장 많은 일일 강수량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약 2,500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현지 당국은 모레 200mm의 비가 추가로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바람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추위가 풀리자 미세먼지가 다시 고개를 들었는데요. 오늘 밤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내일은 공기가 더 탁해집니다. 수도권과 충청, 전북은 종일 미세먼지 나쁨 수준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도 밤에 일시적으로 수치가 높아지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남부지방과 제주에는 5mm의 약한 비가 살짝 지날 텐데요. 기온이 낮은 지역은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습니다. 또 수도권과 영동, 경북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은 일교차가 더 커집니다. 서울은 영하 2도, 대전은 영하 3도 등으로 오늘보다 최대 6도 높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8도, 대전 10도, 광주는 11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온화한 날씨 속에 금요일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동네에 국회의원 홍보하는 현수막이 많이 붙나 봤더니 작년에 본회의에서 추경 통과시키는 날 정당 현수막 규제 푸는 법안도 함께 통과했더라고요. 여야가 일사천리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명분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는데 시민들은 현수막 공해에 미관해치고 처리 과정에서 환경오염까지 크게 좋은 게 없습니다. 여야가 만날 싸우느라 민생 법안은 미적거리는데 자기들 좋을 법안은 참 마음도 잘 통하죠. 마침표 찍겠습니다. 이럴 때만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